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현대사회의 골칫거리에 대한 해답이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통찰력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니 도대체 직장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새로운 관점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일과 소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낸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왜 그토록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업무량도 많고 성과 압박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실제 경험을 돌이켜 봐도 그렇고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딱 한 가지를 지목해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까다로운 상사, 부당한 대우, 회사 내의 그런 미묘한 정치나 권력 다툼, 이 모든 불만들, 그 뿌리를 쭉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흥미로운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걸 듣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보는 관점 자체가 확 바뀔지도 몰라요.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를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는 이 직장, 즉 세상의 집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흥미롭죠?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성공이나 권력, 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집에서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미션은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과 소명을 단단하게 지어 올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부당함이나 힘든 일에 좀 덜 흔들리고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겠죠.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연 가치 있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저 무가치한 고통인지 이걸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부당함 있잖아요. 그건 우리 인격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게으름이나 실수 때문에 내가 자초한 어려움은 글쎄요, 그건 그냥 아픔, 고통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까다로운 상사가 그냥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칙을 막 어기고 정직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싹 회피하는 그런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사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게 바로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당한 권위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프레임워크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행동 원칙을 딱 제시해줍니다. 이 세 단계가 정말 놀랍도록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 큰 질서를 위해서 일단 조직의 구조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동료들을 돕고 긍정적인 문화를 만드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불이한 요구, 예를 들어 차별이나 갑질 같은 거에는 당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말라는 거죠. 정말 멋진 균형 아닌가요? 와, 근데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현실에서 이렇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부당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필요한 영감이나 롤모델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프레임워크의 원전에서는 바로 한 인물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예수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장 큰 부당함을 마주해야 했던 그런 리더십의 궁극적인 모델로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 구절에 그 핵심 원칙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똑같이 보복하는 대신에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 공의로운 심판관에게 맡긴다는 태도. 어쩌면 이게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진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진짜 상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팀장님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이끌고 보호해주는 완벽한 리더, 즉 선한 목자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와, 이렇게 생각의 중심을 옮기게 되면요, 우리는 인간 상사의 불완전함에 일일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서
그래서 이게 내일 당장 출근하는 나의 커리어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직장은요, 매일매일 나의 가치와 진정성이 드러나는 하나의 무대와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동료를 돕고 좀 더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애쓰고 꾸준하게 옳은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가치 있는 고난이구나 하고 기꺼이 마주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선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데에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꾸준한 선한 행동이 결국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수천 년 전의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리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과연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리더십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